논문 쓰기, 논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은 어떤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첫 번째, 다른 사람이 연구하지 않은 새로운 주제가 가장 좋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연구를 하더라도 연구된 주제가 있어도 결과나 내용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주제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1번, 2번은 논문을 처음 써야 하는 석사생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논문을 작성하는 게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굳이 제가 말하는 이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냥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논문 주제를 선택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때 주제를 선택한다라는 건 단순히 무엇을 써야지라는 그 주제만 선택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주제를 선택한다. 이 이후에는 다음에 반드시 그 주제로 어떤 내용을 작성할 것인지 아주 대충, 대강의 전체적인 내용을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가 논문 주제를 선택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나 이거 쓰고 싶어 라고 해서 단순히 주제만 선택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의 대략적인 결과, 이런 논문의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것까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시간에 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는 주제 선정이라는 겁니다. 이때 기억하셔야 될 건 무조건 구체적으로 열심히 정확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대략적인 내용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 기억합시다. 논문 주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선행 연구라고 생각해요. 이때 선행 연구란 내가 작성하려고 하는 논문 그 주제와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논문을 말해요. 그래서 선행 연구를 잘 확인해야 좋은 논문을 쓸 수 있고요. 반대로 선행 연구를 잘 확인하지 못하면 좋은 논문을 쓰기가 많이 어려워요. 선행 연구에서 내가 이러한 내용으로 글을 써야지라고 했는데 이미 내가 하려고 하는 대략적인 방법과 비슷한 결과가 있는 논문이 있다, 존재한다, 그러면 새로운 논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논문을 작성하는 것을 포기하는 게 더 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만약에 여러분과 비슷한 주제의 선행 연구가 있지만 결과가 달라요. 내가 작성하려는 내용과 결과가 다르다면 그 다른 내용을 지적하는 논문을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행 연구를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선행 연구라고 하는 것은요, 논문, 책을 말하지 블로그에서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유튜브에서 말했어요, 이런 건 결코 선행 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때 선행 연구, 논문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대학교나 대학원의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억합시다. 선행 연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좋은 논문을 결코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친족어로 논문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요, 친족어를 검색해서 논문, 선행 연구를 찾아야 돼요. 이때 논문은 학술지 논문, 국내외 학위 논문 등이 있는데 논문과 함께 검색된 책들이 있다면 그 책의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 학술지 논문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또 책, 국내외 학위 논문 여기에서 80건, 4건, 55건 이런 게 있다면 모두 클릭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친족어를 키워드로 검색하니까 이러한 연구들이 검색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술지 논문만 뭐 80개 중에서 순서대로 몇 개를 정리해 보니까 페르시아어 친조고 변화고찰, 친조고 아버지 어머니, 전남 완도 지역의 친조고, 친조고 아저씨 아주머니 아줌마, 뭐 이런 식의 논문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 검색된 80개라고 하면 그 친족어라는 단어로 검색된 선행연구 80개를 모두 확인을 해야 선행연구를 확인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선행연구는 어떤 방법으로 그 관련 논문을 확인해야 되는가? 검색된 논문에 확인하는 방법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물론 정독,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자세히 읽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정독을 하기엔 내용이 너무 많고 선행연구가 너무 많을 때에는 논문의 초록, 앞에 이 논문을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요약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보면서 중심 내용만을 간단히 파악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 논문을 쓰시는 학생들이라면 2번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1번 정독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확인한 논문들 중에 내가 쓰고 싶은 논문의 주제와 비슷한 논문이 있다면 이거는 무조건 정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2번의 방법으로 논문을 파악하더라도 내가 쓰려는 주제와 유사하다면 반드시 정독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쓰고 싶은 논문과 비슷한 내용의 논문의 경우에는 그 논문의 참고 문헌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때 참고 문헌은 내가 친족어라는 키워드 단어로 논문을 검색했는데 내가 찾지 못했던 다른 논문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쓰려고 하는 비슷한 주제의 논문이 있다면 그 논문의 참고 문헌도 확인하셔야 돼요. 이때 참고 문헌은 논문 뒤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제목을 그대로 확인해서 논문 검색에 활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건 내가 쓰고 싶은 논문의 주제를 우선 선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주제와 비슷한 내용의 선행 연구를 찾는다. 이거는 홈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키워드 검색을 하면 된다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한 선행 연구를 모두 확인하셔라. 또 내 주제와 유사한 연구는 반드시 정독을 하고 작성하려는 결과, 내가 주제를 우선 선택할 때 생각했던 그 결과와 유사하다면 논문 주제를 포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선행 연구를 확인해 봤더니 내가 작성하고 싶은 논문의 결과와 차이가 있다, 다르다. 이 경우에 주제 선정이 완료된 거예요. 이 과정이 간단하게 보이겠지만 선행된 연구, 선행 연구를 모두 정독해야 되기 때문에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제를 잘 선택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주제를 정확하게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 이번 시간에 반드시 기억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